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됩니까? 예, 아직 안 됐는데 그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겁니다. 녹색 버튼을 예, 알겠습니다. 그 예, 화면을 PPT 띄워두시고 그걸 누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됐습니까?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조금 제가 작업을 좀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가자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좀 넓혀서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선후배가 함께하는 진학 진로 및 체육계열학과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남중웅입니다. 자, 먼저 오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약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구조 분석 및 진학과 진로 탐색에 대해서 약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약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제가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 우리 김인현 회장님과 모든 동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각종 자료를 인용을 했고, 아울러 우리 후배 재학생 중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성격과 내용이 맞지 않더라도 넓게 양해해 주시면 바라고, 특히 이 대학 구조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입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로 탐색에서 진로와 체육계열학과에 대한 탐색을 하고, 또 후배님들께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계시일동 호지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고 자랐고, 영해고등학교에서 약 100m 정도 거리에 집이 있었습니다. 영해초등학교 61회, 영해중학교 26회, 고등학교 23회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였고,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 사회 철학 전공으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모교의 소나무죠. 여러분들 다 상징적인 소나무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집은 고등학교에서 요 거리,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좀 가까이 있죠. 자, 거리를 치면 바로 요 옆에 요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다. 이 집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덕 교육에 앞서가지고 영덕 교육사라는 책이 작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에서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영해고등공민학교라는 란이 14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제가 소장한 자료를 제공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몇 페이지 쭉 나옵니다. 혹시 책을 볼 수 있는 우리 후배님들 있으면은 우리 영덕 교육의 역사를 한번 이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해고등공민학교 설립자이면서 교장인 남병상 교장 선생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해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고 또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영해고등공민학교 교사 정경입니다. 교가죠. 태백산 전기를 받은 칠보산 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이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우금지 선생님, 영예 여자중학교 영예 여상 가정선생님으로 재직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시고 어제 마침 생신이었습니다. 97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여주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 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우리 선배님들 많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어제 생신이어서 어제 촬영해서 올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2공화국 제8대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낙선했죠. 교사번을 받고 출마했던 사진이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작년에 김영 교수와 함께 영예고등학교에서 특강 입시 관련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면접 특강도 하였고 실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와 중첩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과 이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 저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인문대학 스포츠학부 스포츠산업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과 연구는 교육은 체육학의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학 개론, 스포츠 사회 철학, 스포츠 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연구, 인간은 왜 스포츠를 하는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인 토대 연구, 중점 연구소, CK 사업, 특성화 사업 등의 책임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였고 스포츠 산업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교수 회장을 했고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공동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자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0개 국공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스포츠관광학교 회장, 한국스포츠철학회 회장, 한중일 동아시아 운동 스포츠학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비상임이사, 유네스코 ICM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명토론 고문과 충북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대통령 위촉위원을 했습니다. 자, 저는 경북대학을 나왔는데 제 모교를 방문했을 때 본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1층단이라는 연못인데 대학 다닐 때 여기에 빠져보기도 하고 아주 추억이 깃든 그런 대학 캠퍼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한국교통대학교의 전경입니다. 숲으로 우거져 있고 캠퍼스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학교입니다. 현재 제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르친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 학생들과 산으로, 들로, 물로, 바다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간이 잘 놀까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제가 강의하는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제가 이제 얘기한 저희 학설을 우리 대학원생이 올려놨습니다. 사회 변동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을 대학원생이 올려놨습니다. 사회 변동은 참고를 하면 야만과 미개 문명의 연속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생성과 성장과 후퇴가 반복된다는 그런 이론을 제가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녀봤습니다. 한라산, 태백산, 우리 충주에 있는 월악산 연봉입니다. 한라산과 백두산을 다니고 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 본부에서 중앙보직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회장을 할 때 교수회장이라고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고 입학식 때 다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과는
우리 국립대학과 많은 사안을 현재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들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특히 이 국공립대학 교수님들의 근로조건 개선, 학내 민주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6.25 70전 사업추진위원회죠. 장관 15명과 제가 그때 이 모습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회의 때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만면 있는 사람들 많죠. 현재도 재직 중인 장관들이 여기 쭉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재밌게 찍어봤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능력을 잘 알아주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우를 해주는 이 사회에 살고 있으니 시대를 잘 만나 운 좋은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주장하는 어떤 그 능력주의의 일환에 운이 항상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 꼭 한번 얘기해주고, 저도 여기에 운 좋은 행운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학과 진로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 교육과 창조적 인재 양성이란 대학교육 혁신의 명분 아래 현재 지배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CT 융합, 디지털과 스마트, 스타트업과 벤처, 문화 콘텐츠, 융복합 교육 등 이러한 것들이 지배 아젠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G10 부근 융성 국가라고 자칭합니다. 그렇지만 격차 사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지역 소멸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초냐, 이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대 정신은 공정과 평등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평등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경북과 영덕과 영해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수도권 중앙 집중입니다.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실패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심한 균열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봉착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실종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졸업 후 취업도 어렵고요. 결혼도 힘듭니다. 그러니 출산이 안 되죠. 출산을 하더라도 교육비가 비싸서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정주 여건이 어렵습니다. 꿈과 희망찬 미래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100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MZ세대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인공지능, 전기차, 비트코인, 유행병과 감염병 등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얘기됩니다. 이게 다음 100년 후에는 상식이 되어버리겠죠. 속도가 절대적 경쟁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정보의 속도, 업무의 속도, 학습의 속도, 생각의 속도 등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속도 중독 사회입니다. 워라밸이 심한 고물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 현상 추이입니다.
2020년 OECD 37개국 중 합계 출산율 0.84 꼴찌입니다. 37위. 23일 날 발표한 그저께죠. 우리나라의 2021년도 합계 출산율 0.81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이 가임 여성이 일생에서 출산할 아이를 얘기하는데 1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2020년 신생아 수가 27만 2,400명입니다. 23일 날 발표한 통계청의 21년의 신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마이너스 1만 1,800명, 작년 20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저출산 대책으로 47조를 1년 만에 썼습니다. 10년간 200조를 저출산 문제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계산해 봅시다. 47조에다가 27만 2,400을 나누면 얼마일까요? 한 명의 아이가 출산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억 6,600만 원을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1982년부터 2021년 5년 5월까지 40년간 초중등학교가 3,855개가 폐교되었습니다. 미래 대학이 폐교가 속출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지방대학의 폐교는 지방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됩니다. 밑에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70년대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또래들, 후배들, 선후배들 보면 100만 명 정도 출산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심각한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대학 지원자 추이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7년간 대학 진학률 70%, 대부분 대학 갑니다. 재수생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출생한 학생, 우리 후배님들 2003년에 출생한 사람들은 2022학년도 요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2004년에 출생한 사람 내년 2001학년들 24년에 갈 때는 신입생 등록률이 33만 7천 명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볼게요. 대학의 정원은 약 50만 명인데 대학 지원자는 37만 명입니다. 2024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갈 때 가장 미달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이를 잘 참고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드는 대입 지원자가 줄어드는 시기 2024년이다. 대학은 심각한 위기가 봉착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올해부터 31년까지 업다운이 계속되면서 그냥 수평을 유지합니다. 죽는다 해도 계속 가죠. 비슷한 수치로. 그런데 2031년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어린 동생들 조카들 보면 이때부터는 뚝 떨어져 가지고 출생률이 줄기 때문에 대학 지원자가 뚝 떨어져서 대학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대학의 소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미래 예측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쫙 보면 여러분들 자, 왜 학생이 줄었는데 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2017년 9대1, 2021년 7.9대1. 내가 갈 대학은 항상 경쟁률이 높다. 인구 감소와 대학 지원자 감소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유의한차가 없다는 것이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취업률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취업 안 된다 죽겠다 그러는데 2016년에 64.9% 취업률인데 2020년대를 보면 63.4%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취업 못하는 사람 못하고 하는 사람 한다는 얘기죠. 너무 각종 언론의 보도에 호도되지 말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 국공립대학 현황입니다. 보면
이 40개 대학이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도청 소재지의 과거의 대학이 큰 대학입니다. 국립대학 9개가 있고 일반 국립대가 12개가 있습니다. 특화된 대학이 6개가 있고 교육대학이 10개가 있고 법인 시립대학, 서울대학이 법인이죠. 시립대, 인천대 법인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많죠. 육사공사 회사, 특히 가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이 국립대, 국공립대가 분포가 되어 있고 저는 이 대학 법인까지 요 40개 대학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 현황입니다. 이렇게 종합대학, 특수목적대, 교육대, 국립대, 법인, 시립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많이 있죠. 서울, 경기도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순위 30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과학기술은 학생 다 합쳐봤자 경북대 학생보다 적습니다. 이 5개 대학. 자, 그래서 32대학을 하나로 봤을 때 32 대학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20개 대학이 있죠. 대구, 경북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자,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그래서 32 대학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이 67%, 지방이 33% 나타난다. 그래서 이 재학생 규모를 고려한 분포를 보면 수도권 77%, 지방은 23%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대학이 30위권에 있는 대학들 순서입니다. 자, 국립대, 서울소재대학 경쟁력 차이를 보겠습니다. 대학 경쟁력은 연구 성과보다도 대학 재정 규모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주요 사립대,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 4개 대학은 거점 국립대, 조금 전에 9개 큰 대학, 국립대 큰 대학에 비해서 무려 1.5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1인당 교육비를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사립 5개 대학과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비를 비교하면 서울 소재 5개 대학이 국립대학에 비해 다 1.5배에 해당하고 지역 중심 대학에 비하면 1.8배의 교육비가 주요 사립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입니다. 그죠? 교육비 비교하면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 과학기술원, 뭐 카이스트, 뭐 지스트,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비교하면 거점 국립대를 일로 보면 서울대가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가 2.7배에 해당되고 과학기술원은 4.1배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학은 거의 과학군에다가 많은 이제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고 국립대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국립대, 전국 국립대 등록금을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등록금 수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등록금 비교입니다. 전국 국공립대의 등록금, 연평균 등록금은 420만 원, 사립대는 무려 740만 원입니다. 수도권은 750만이죠.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등록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알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우리 학생부 기재 내용의 변화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 별표가 되는 것은 미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반영이 되는 건데 이것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이죠. 쭉 보면은 방과후 활동 미기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특기상 미기재입니다. 소논문 기재 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재학생들 여러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2022년 대입 전형별 특징 분석을 하면 정시가 확대됐다는 것, 정시가 늘어난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수시 지원 현황입니다. 그런데 수시 경쟁 높죠. 자, 22대 국어 있습니다. 그죠? 다 높습니다. 정시 이렇게 높아요. 내가 갈 때가 이렇게 높아요. 서울대학도 높습니다. 그죠?
서울대학교 정원외가 6.76대 1입니다. 이렇게 높다는 것. 고려대는 더 높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중심대학 정시 모집 현황입니다. 7대 1, 뭐 쭉 나옵니다. 12대 1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다. 자, 권역별 수도권의 경쟁률은 약 6대 1입니다. 지방은 3.4대, 지방이 좀 약하죠. 후에 얘기하겠지만 통상 3.0대 1 이하는 미달로 봅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3대 1, 3대 0 이하는 미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정시 경쟁률 10입니다. 출전은 여기입니다. 출전 여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95대 1입니다. 이 대학이 어디죠?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엄청나죠? 과거는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82대 1이죠. 유니스트가 75대 1. 엄청납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하위 대학이 있습니다. 하위 대학을 알아봐야죠. 제가 이거 설정한 자료가 아니니까 오해는 말기 바랍니다. 18개 대학, 하위 대학 0.99대 1부터 0.25대 1입니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학생 정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달인 대학 59개 교겠습니다. 자, 3.0 미만 대학 앞에서 얘기했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이 대학들 굉장히 미달이 되는 대학들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쭉 대학은 많은데 가기 힘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경쟁률이 높고 이 갈까 말까 하는 대학은 경쟁률이 너무 낮다.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학생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정시 분석입니다. 수험생은 감소됐고 정시 모집이 확대됐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잘 보겠습니다. 고3 학생 수보다 대학 모집위원이 더 많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경쟁률이 높을까? 반수생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대학을 들어갔는데 나는 다른 대학 갈래. 다시 수능을 치는 그러한 현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 중심이 정시 모집으로 많이 증가됐다. 모집 인원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대학별 정시 선발 방법이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줄었다. 수능이 100% 선발 대학이 늘었다. 수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놔야 되겠죠. 수능을 잘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별 정시 모집군의 변화입니다. 서울대학 모집군 변화가 있으면 상위권 대학 따라서 연쇄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변하면 다 변해버리죠. 주요대 학과별 군 배치가 연쇄 이동합니다. 가군 선발대학이 가장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수학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진로에 대한 탐색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검색 트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과입니다. 쉽게 말해 대학이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무엇이냐? 컴퓨터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 다음에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찰학과와 간호학과 인기가 있어졌다. 수도권은 통상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지방은 경찰, 간호,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진로 진학과 관련된 탐색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진로 검색 1위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 두 번째 컴퓨터, 간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지금 상위 10위입니다. 고등학생들 보겠습니다. 교사, 간호사, 군인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사가 무려 8.7%다.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학과가 체육계열 학과이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체육계열 학과에 대한 어떤 진로와 진학에 대한 탐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체육계열 학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보면 체육 인문사회, 스포츠과학, 교육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체육계열학과 들어온 학생들한테 너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묻는 시민들이 많죠. 너희들이 전공이 스포츠 종목을 얘기하죠. 통상 축구, 농구, 배구냐 무엇이냐. 체육계열학과는 이런 것을 배웁니다. 체육철학, 체육사, 스포츠 심리,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경영학, 뭐 운동 생리, 뭐 각종 실기 이런 걸 배우고 사범계열에는 교육학 등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학문 문헌 분류 체계를 보면 체육계열 학과는 이론적 분과 학문과 스포츠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 스포츠 체육 이론, 이러한 사회학, 심리학 이러한 것들이 있고 스포츠는 각 종목이 있죠. 그래서 통상 우리 아직 그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일제 시대 때 얘기했던 것 일제 강점기 때 체육이라면 특기가 체조, 육상, 뭐 구기, 뭐 축구, 농구, 배구 이것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체육계열 학과 가면은 이것이 네 전공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체육은 융복합학이죠. 다 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체육 이론에서 스포츠, 사회철학 등을 가르칩니다. 자, 전국 4년제 대학 체육계열 학과 현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학과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랗게 칠한 체육교육학과 있습니다. 가장 인기 종목이고 가장 경쟁률이 높고 정통성이 있는 학과죠. 국립대학의 체육교육학과 설치학과는 12개 학교입니다. 국립대학. 사립학교는 17학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체육교육학과가. 자, 체육계열학과 사범계열과 교육대학은 쉽게 말해서 교사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학과를 진학하면 간단합니다. 교직 이수를 하고 교사 자격증이 나오죠. 비사범계열을 진학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더라도 이런 대학은 이수 가능합니다. 교직 이수.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성적 10%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직 이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이수를 하면 교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교사 자격 취득 방법. 사범계열에 가죠.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고시 임용고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사립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는 총 3차로 구성된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 고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국공립대학교 체육교사로 발령받게 돼 국가공무원이 교원이 되는 것이죠. 비사범계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비사범계열 학과에 가서 3, 4학년 때 교직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증을 땁니다. 이 자격은 상위 10% 들었을 때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10% 못 들어서 못했다 하면은 졸업 후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 됩니다.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 여기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육대학원에 가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죠. 통상 각 과의 5% 안에 성적 우수자들이 많이 획득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사 임용 방법은 국공립대 체육교사는 국가임용고사를 쳐야 되고 국가임용고사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사립체육교사는 사립중고등 체육교사의 결혼이 있을 때 그 학교마다 공지를 해서 경쟁적으로 선발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체육교사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인기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선발 방식입니다. 1차, 2차, 3차 최종 합격 방식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죠. 아주 어렵게 된다. 자, 2021년, 22년 교과별 교과목 중등학교 임용 경쟁률입니다. 2022년도 중등학교 선생님 선발된 경쟁률을 보면 국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뽑습니다. 지금 418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이 407명을 뽑고 수학이 394명, 영어가 322명. 국영수, 사과, 은미, 체라고 통상 많이 해서 체육을 많이 폄하했는데 여기 보면 체육이 그래도 많은 선생님을 채용한다. 그런데 많이 채용하지만 경쟁률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높죠. 국어 같은 경우는 16.9대 1, 수학 같은 경우는 12대 1, 체육은 9대 1입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 우리 그 모교에 계신 선생님들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고 이걸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능하시고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이다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자, 2021년 체육 중등 임용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체육인데도 불구하고 자 앞에서는 자 이렇게 407명을 뽑는데 이거를 전국 분포로 바꾸죠. 내가 갈 지역 보겠습니다. 서울 11대 45명밖에 안 뽑았죠. 대구 8명 뽑았습니다. 경북 27명 뽑았습니다. 제주 7명 뽑죠. 제가 갈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대전은 6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바늘구멍입니다. 그죠? 교사 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계열학과의 교사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직종별 세부 직업 분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면 과거에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했을까? 지금은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체육계열학과 나와도 충분히 기자, 방송기자, 해설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각종 스포츠 관련 업무인데 스포츠 산업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의 2배에 달하고 영화 산업의 7배에 달하는 큰 시장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에 있고 미개척 경쟁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후진적이다. 스포츠 산업 영역이 그렇습니다. 경기 지도자 많죠. 생활체육 지도자 있습니다. 연구원도 있고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경호원과 직업군인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나오면은 뭐 ROTC나 뭐 학사장교 많이 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방공무원, 뭐 경호원, 경찰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쪽으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이니까 치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중등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되기도 어렵고 어려운 직종. 그럼 제 같은 경우 운이 좋아서 체육계열학과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직업군이 있고 내가 꼭 여러분들 우리 후배 중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계열학과 진학을 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한 예입니다. 나는 학원도 다니기 힘들고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어렵다면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습해보면 이게 공통된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이 후배 여러분들 혹시 체육계열학과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유튜브로 남아 있을 것인데 화면을 스탑해서 캡처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변화 추이입니다. 신체적 변화, 인지적 변화, 정의적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로 탐색 능력이 향상되고 내신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영교시에 국영수 강의를 하는 것보다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이 수능 점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믿죠? 실제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판단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체육계열학과 선발 전형 모집 비율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시와 수시 비율은 약 정시 6.5, 수시 3.5. 정시를 체육계열학과는 많이 뽑습니다.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시 전형 방식입니다. 비실기 전형, 실기, 실적, 특별 전형으로 나누는데, 저는 운동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열학과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비실기로 갈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있죠. 교과가 있고 논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운동 기능이 부족해도 갈 수 있는 요소다. 그다음 실기, 통상 그 정시에는 실기 중심으로 교과와 실기입니다. 여기서 꼭 들어가는 것이 학생부도 들어가고 수능도 들어가고 실기도 들어가고 고루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 비실기 종목, 학생부 종합 다른 학과 진학하는 학생들도 참고 대상이죠.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접학성, 학업 역량, 학생부 종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적인 서울 수도권 전형, 서울대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다. 서울대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고 선생님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지역 균형은 서류 70, 면접 30을 뽑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 영역 3등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원대 우리 건재술 총장님께서 계셨던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습니다. 5명 뽑죠. 1단계는 서류로 3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는 서류 80, 면접 20을 뽑고 4개 영역 등급 합산이 14가 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기. 체육교육과 중심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수도권 지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입니다. 논술이죠. 논술이 들어갑니다. 논술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기 중심 전형입니다. 통상 실기 비중이 높은 것이죠. 동국대 체육교육과 23명 뽑는데 실기 우수자를 뽑는데 교과 20, 출결 10, 실기 70%를 봅니다. 그렇죠? 통상 실기 정력이 50, 60, 70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교과 40, 면접 10, 실기 50으로 뽑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실기 중심 전형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실기 종목을 보겠습니다. 체육교육과의 종목은 굉장히 많죠.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23명 선발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숙명여대 5명 뽑는데 이렇게 많이 종목이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제자리 멀리뛰기, 통상 우리 학생들 제멀이라고 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실기 종목이 고루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운동선수죠. 특기자 전형입니다. 각종 축구 선수, 농구 선수, 특기자에서 전국 4강 안에 든 학생들이 가는 전형 방식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 성적별 지원 가능대 예상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가져온 것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대상자 1등급 초중반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시 지원 고려사항, 실기, 비실기, 수시 모집 인원 증가 이런 것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수시 점검 사항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상위권 대학 높은 수능 반응 비율 대학입니다. 연세대 85% 수능 반응하고 서울대 등은 80%. 수능을 잘 쳐야 된다는 것이죠. 수능 점수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능입니다. 비실기 수능, 실기를 안 보고 수능으로만 뽑는 학교가 있죠. 중앙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능 80, 서류 20, 서류 20을 본다는 것입니다. 과목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필수 반영대학 지역별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단계 전형입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1단계 수능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실단계는 1단계에서 80, 실기에서 20%를 뽑는다. 국수 영탐을 반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체육계열학과 모집군 이동 현황입니다. 자,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서울대와 숙명여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니까 다른 대학이 나에서 가군으로 이동합니다. 서울대하고 겹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체육계열학과 정시 주요 전형 요소별합니다. 건국대학교 수능 60, 실기 40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1월 합산입니다.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에서 80, 앞 1단계에서 80, 실기 20에 본다는 것, 바뀐 것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정시 주요 변동사항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입문자의 분할 모집을 하던 것을 입문자의 구분 없이 통합 모집을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정시 가군 수학 과목 반영이 높아졌다는 것, 수학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기 종목은 제자리 멀리뛰기가 쭉 들어갔다는 것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가군 주요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고려대 평균 91.88입니다. 평균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이 91.8입니다. 연세대 91.17입니다. 여러분들 가야 할 대학의 평균 점수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나아군 주요 대학 전형 요약입니다. 수학이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똑같습니다.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건국대학은 85.8점입니다. 서울대학이 갔는데 92.67입니다. 중앙대학이 91.7이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군의 주요 전형 요약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군 주요 대학 전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단국대 82점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계열학과 지원자 검토 사항입니다. 수능 성적을 분석하고 영어 반영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 대학을 선별하고 실기 유분리를 확인해야 되겠죠. 나의 실기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실기 종목 컴팩트 있게 맞춰야 되고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비실기 전형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들 학업 능력을 키워야 되죠.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인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결국은 대학의 선택은 학력과 특기 적성과 마지막에 운이 따라야 됩니다.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및 전공 선택은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나의 특기 적성을 발견하고 전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학은 이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을 찾아야 되겠죠. 고루 갖춘 대학이 중요합니다. 자, 전공 접학성에 통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이나 경험을 하였는가?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새로운 알을 발견했는가? 전공 선택의 구체적 동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노력이 앞으로 나의 진로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인성에서 여러분들이 고교 시절 꾸준히 해온 일이나 활동이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이제는 학생부에 기재를 못하게 되는데 면접에서 물을 수 있겠죠.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활동을 한 계기가 무엇인가? 사례를 들어보아라. 여러 사람과 함께 협력한 일들은 무엇인가? 기억에 나는 장면은 무엇이고
이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극복한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위기 극복의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실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준 영향력과 변화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도전 정신입니다. 이러한 앞에서 한 것들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낀 것은 있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개인의 특별한 나만의 노력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을 묻습니다. 자, 후배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자, 자본주의라는 기계 속에서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요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을 갑니까? 대학이 행복을 보장하지도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학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은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왜라는 질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가치들에 대하여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사회, 살아남는 사회, 우리 살아남는 후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는 CR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2000년대는 글로벌 컴팩트, 2010년에는 초반에는 공유 가치 창출과 ISO 26000을 거쳐 지금은 ESG라는 것까지 대략 10년 주기로 변하는 사회입니다. 신환경, 인권 경영, 사회공헌활동, 공유가치 창출로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로 진화하는 세계입니다. 불안정한 공정이냐, 공정한 불안정이냐를 극복해야 하는 제한적 공정에 갈등하는 사회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적자 생존, 우승열패, 야국강식의 법칙이 작동하는 걸 묵인하는 다원주의 논리가 인간의 서열화와 등급화를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밀림화된 사회라고 여겨집니다. 대학이 돈이 되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훈계하는 정치 권력에게 성자, 독식의 시장 전제주의를 제어하며 공공의 선을 창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반성적인 공부가 지적 사기나 허영일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학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 실력과 운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런 사회 현상은 바로 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인류학사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보여주면서 저기까지 달려가서 저 나무를 돌아오면 1등하는 아이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1등하는 아이가 반환점을 돌면서 뛰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한 줄로 서서 노래하면서 손잡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두가 함께 돌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너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손잡고 들어왔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되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주어로 삼는 경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주어 하는 공존의 언어입니다. 연대와 협업, 배려와 포용, 공존과 공유가 핵심 가치가 되는 사회입니다. 소수 엘리트보다 집단 지성에 주목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의 승리에 월거가는 홀로 앞서가는 자의 머리가 아니라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자의 가슴에 씌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집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후배가 같은 방향을 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운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운은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게 달려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면 할수록 운이 여러분들한테 붙는다는 것 꼭 명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중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화면 공유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렸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교육계통에 또 계시고, 또, 전국 국공립대학도 교수 노조 또 위원장을 겸하고 계셔서 우리나라 그 교육 현장을 아주 직시하시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준다는 또 말씀도 있으셨고, 또 체육계열학과를 졸업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체육교사가 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이제 직종이 있어서 그 직종을 택해서 진로로 갈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이 저한테도 이제 많이 와닿는데, 우리 그 친구들도 유독 재수 삼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재수 삼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영예에서 그 제대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그 부족분을 채워서 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방향은 우리가 제대로 설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로 이제 졸업하는 해에 대학이나 또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또 더 노력하면은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지성을 이루어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제 방향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특별히 그 토론 지명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오늘 뭐 훌륭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재덕 부회장님, 예, 그 다음에 권정욱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통대 남중문 교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오늘 그 체육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고 이렇게 이 좋은 자리가 있다 그런 걸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소수의 엘리트보다 집단 지성에 주목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거고, 방금 그 우리 김민현 교수가 말씀하신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런 데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그 저거를 할 때 뭐 그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
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제시를 하셨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빨리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님들이 이 내 방향에 대해서 그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저걸 할 때 그 교수님께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연락처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 후배들이 내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 좋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남중욱 선생님이 좀 우리 계시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버님이 이제 남병삼 선생님 고등공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50년대 우리가 중등 교육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기여하신 점은 우리 그 뭐 영예 쪽이나 영덕 쪽에서 모두 또 인정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또 어머님께서도 영예에서 또 선생님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요. 남 교수님도 부모님들의 이런 그 봉사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권종욱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후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몇 번 들어와서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지역의 후배나 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 부분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저도 뭐 애를 이제 하는 큰 놈은 이제 체육학과에 작년에 이제 진학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둘째 놈은 올해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진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 고민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저도 이제 뭐 경청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그 남준훈 교수님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람 이제 스카이캐슬 지금 열당을 체육학과를 현재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교직 이수해서 좀 이제 교사 쪽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게 어떠냐 그렇고, 자기는 이제 스포츠 산업 쪽으로 이제 진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아직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명확한 진로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부회장님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남준 교수님 개인적으로 좀 찾아뵙고, 이제 코로나 좀 안정이 되면 교수님한테 좀 상담도 이제 좋은 멘토링도 좀 받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싶고, 뭐 김민현 그 선배님 교수님도 마찬가지 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뭐 전체 이제 제가 궁금한 걸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여쭙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큰 놈 같은 경우에 이제 교직 이수해서 이제 교원 임용이 이제 가능성이나, 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스포츠 산업에서 자기 이제 언어를 복수 전공을 해서 자기는 이제 스포츠 산업이나 에이전트 쪽으로 진로를 이제 하고 싶다는데, 또 부모된 입장에서 좀 스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연락처는 김인현 교수님께 문의를 하면 연락처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계열학과 중에서 4번 계열과 비사번 계열로 나눈다 했죠. 4번 계열에 체육교육학과를 다닌다면 사실상 학과 성적과 임용고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체육교사가 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이
교사가 되는 것도 재수, 사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저희 때는 저도 이제 국립대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운 좋은 세상에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나와도 첩첩산중 들어가는 게도 힘들고 졸업해도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 재수 사무한다는 것. 그다음에 비사범 계열에서 이제 그 취직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서울대 사회학과 나오면 어디에 취직하느냐 물으면 서울대 의대나면 의사가 됩니다.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대 사회학과 나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소위 이제 전문대학은 전문인을 기술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명확하지만 4년제 종합대학들은 그 과를 나오면 다양한 영역에 자기의 이제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 전공이 하나의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여러 영역에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방금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능력이 이제 글로벌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산업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언어의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지금 유명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그 1년에 벌어들이는 그 돈이 기업보다 큽니다. 어지간한 기업만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에이전트들이 다 운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의학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울러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결국은 이게 해외와 연계가 항상 됩니다. 이 시장, 스포츠 시장이. 의학을 하면 제일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남 교수님 혹시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식사하시면 우리 동창회가 비용은 부담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말씀하셨는데요. 스포츠 에이전트. 그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하려면 남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뭐 스포츠 그 종목에 대해서 학생이 잘 알아야 될 테고 그다음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법률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이제 로스쿨에 가서 이제 변호사 자격 따서 그 스포츠 에이전트 하면은 아주 경쟁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요즘 우리 고려대학교 로스쿨에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이렇게 가면 되고 로스쿨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영예고등학교 총동창회는 필요한 분야 다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지금 예. 큰 놈은 지금 거기 근처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렇구나. 예, 예. 네, 교수님 그거 한번 찾아뵙고 한번 인사도 드리고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학부모님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정임 학부모님. 예, 강정임 학부모님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신명희 학부모님도 계시네요. 예, 특별히 없으시면요. 그 우리 그 남중훈 교수님은 지난 8월 달에 저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한테 직접 대면 특강 그리고 면접 특강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면접 특강은 이제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시로 갈 학생들은 이제 면접이 필요한데 이제 그때 면접의 그 뭐랄까 현장 적응력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동창회가 학교와 같이 9월 달에 계속 하거든요. 그때 다시 영예에서 직접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남중훈 교수님 좋은 발표 준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영예 그 여중 여상이 낳은 우리 지방 정치인이십니다. 우리 김현희 전 군의회 의장님, 지금도 이제 군의원이신데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예 중고를 또 나오고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하면서 또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직군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김원희 군의원님을 특별히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준비도 참 많이 잘 돼 있는데 오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원이나 군수를 하려면은 우리 지역에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꼭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와서 가장 유리한 그 직군이 저는 이제 군의원이나 군수라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